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 엑셀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표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합계나 평균 같은 자동 계산은 물론 그래프 만들기, 일정표 정리, 가계부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초만 알아도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의 기본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탕화면에 엑셀이 보이시면 엑셀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만약 바탕화면에 엑셀이 없으신 분들은 왼쪽 하단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엑셀을 검색하여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여셨을 때 새 통합 문서라고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열어두시고요. 자, 우선은 앞 시간 가장 첫 번째 뭘 배우실 거냐면 엑셀 2021의 화면 구성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여기 부분. 자, 저희가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및 제목 표시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저장과 취소 등등의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도구 모음을 구성할 수 있고,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작업 중인 문서에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검색창이 보이실 텐데요. 필요한 기능이나 메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여기 부분. 지금 보시는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왼쪽 상단에 있는 저희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탭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이 부분은 클립보드, 글꼴, 맞춤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 부분들을 그룹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전체를 통틀어 리본 메뉴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지금 왼쪽 하단 지금 여기 보시면 A1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B2셀을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B2셀, 제가 C6셀을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C6셀이라고 써지는 게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여기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름 상자라고 설명합니다. 작업 중인 셀에 주소나 정의된 이름이 표시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수식 입력줄. 현재 셀에 입력한 내용을 표시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는 수정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있으시죠? A, B, C, D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이거를 저희가 열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A열이라 그러면 이쪽을, B열이라 그러면 이쪽을. 자, 근데 상단에 이 알파벳이 써져 있는 여기 부분.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열 머리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숫자로 써져 있는 여기 부분. 위에가 열이라면 왼쪽은 행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시트에 행을 구분하기 위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왼쪽에 숫자가 써져 있는 이쪽을 행머리글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잖아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인 이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는 데이터의 입력과 편집, 서식 지정 등을 문서를 작성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하나의 통합 문서에 여러 개의 시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보시는 이 왼쪽 하단. 아마 왼쪽 하단에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시트 1. 여기 부분을 저희가 시트 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워크시트의 이름이 표시되는 곳으로 시트를 추가하거나 이동 또는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엑셀의 마지막 부분.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준비라고 써져 있고 오른쪽 끝에 돋보기가 표시되어 있는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저희가 상태의 표시줄이라고 설명을 하죠. 현재 엑셀 프로그램의 상태가 표시되는 곳으로 데이터의 셀 범위, 그리고 화면 보기를 변경하거나 확대 축소, 슬라이드 화면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상태 표시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엑셀의 가장 기본인 실행과 종료하는 작업, 이 부분을 같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엑셀을 열어두셨다면 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엑셀 프로그램을 아예 닫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열려 있는 이 통합 문서만 닫고 싶어요. 자, 그러실 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왼쪽 상단 여기 파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마 하단 쪽에 여기 보시면 닫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닫기 버튼을 찾으셨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 자체가 닫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 프로그램은 열려 있지만 통합 문서만 닫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엑셀 자체를 아예 닫고 싶으신 거라면 오른쪽 상단 X를 눌러서 아예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닫아 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닫는 방법, 종료하는 방법을 저랑 살펴보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엑셀을 작업할 때 통합문서 화면을 확대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엑셀을 열어두시고요. 자, 엑셀을 열어두셨다면 왼쪽 상단 여기 보이시는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 화면을 열어둡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워크시트 셀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아마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쪽 하단 상태 표시줄에 있는 여기 부분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부분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데이터 자체의 크기 변화보다는 내가 화면을 보는, 보고 작업하는 거에 확대 축소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 물론 오른쪽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숫자 값을 입력해 변경하는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이 100%라고 써져 있는 여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확대 축소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뭐 200%, 조금 더 줄이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입력하고 싶다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 내가 원하는 퍼센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자 지정에 160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원하시는 퍼센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을 해주셨다면 저처럼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육안으로 보셨을 때에도 셀의 크기가 훨씬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퍼센트를 직접 입력해서 확대 축소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 마이너스 플러스 이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클릭해서 확대를 한다던가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축소를 한다던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되시죠. 해서 저희는 160%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서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니까 저희는 지금 보시는 B2셀, B2셀부터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2셀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으셔도 직접 글씨를 입력을 해줍니다. 저희는 한번 과일이라고 글씨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한글하고 파워포인트와 달리 이거는 셀마다 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키보드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셀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엑셀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래로 이동하는 건 엔터키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지금 과일이라고 써주시고 엔터를 눌렀을 때 B2에 있던 셀의 위치가 B3으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엔터를 치셔서 나머지 과일 이름들을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과, 바나나, 포도 이런 식으로 엔터를 누르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아마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또 키도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은 엔터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래로 이동할 때에는 엔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주로 탭을 많이 쓴다. 탭키 아시죠?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셀로 이동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일의 특징을 한번 입력해 보기 위해 C4셀의 위치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C4셀에다가 각각의 맛의 특징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저 따라서 글을 쓰시다 보면 음, C 영역을 벗어났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 영역을 벗어났을 땐 알아서 셀의 이 선이 사라지고 C, D 이 열을 넘어서 글씨가 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D열에 써진 건 아니고 C열에 써져 있는 글이 D열 위로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한번 나머지 글씨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과일들의 각각의 특징을 한번 써주시고요.
자, 근데 쓰시다 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나는 분명히 B3셀에다 이 4가 시작하는 부분을 내가 모르고 이 B3셀에다 시작해서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셀의 위치를 잘못 보신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엑셀을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내가 직접 이 작성한 이 모든 내용을 다 지우고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동, 내가 지금 쓴 내용을 위치가 잘못됐으면 얼마든지 이동해서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쓴 내용을 위에 줄로 옮겨야 한다면 자, 근데 옮기실 때 하나 보실 게 B4부터 그럼 저희가 뭐 몇 개를 옮길 건지 그 셀을 전체적으로 블록 잡아주시면 되시는데요.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지금 쓴 내용을 다 블록 잡으시라 그러면 얘가 지금 D열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B4부터 D10까지 잡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D열에다 쓴 게 아니고 저희가 C열의 글씨를 썼고 내용이 D열 위에 보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굳이 D열을 잡지 않으셔도 되세요. 뭐 보고도 알 수 있냐면 저희가 C4셀을 클릭했을 때에는 지금 위에 보이는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내용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D4셀 얘를 클릭했을 때에는 수식 입력줄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바로 그렇다는 말은 내가 이 내용을 옮길 때 여기 D열까지 잡을 필요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B4부터 C 10셀까지 블록을 잡아주시면 되죠. 우선은 엑셀이 정말 처음이신 분들은 이 제가 설명하는 B4셀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B4셀이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B열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 제가 사가를 잡아야 한다면 B열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사행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를 때 B4셀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향이 진한 단맛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C열과 C팽에 있기 때문에 B4셀부터 C10까지 잡는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를 따라서 B4셀부터 C10셀까지 블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블록을 잡으셨다면 초록색 테두리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선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초록색 테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셔서 저처럼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변하셨다면 꼭 위가 아니셔도 돼요. 오른쪽이어도 상관없고 왼쪽이어도 상관없고 아래쪽이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위쪽을 잡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살짝 위로 끌어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동한 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상단 과일이라고만 썼던 이 부분, 제목을 제가 좀 수정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과일이 아니라 과일 종류 맛의 특징이라고 제가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동이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과일이라고 쓴 여기 옆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두시고요.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과일 옆에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옆에다가 저처럼 과일 종류 및 맛의 특징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자, 또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셨으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요 데이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글씨를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과일을 두고 종류 및 맛의 특징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특징, 징 옆에를 더블 클릭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마우스를 뒀을 때 D2셀에 둔 거지, 지금 저희가 글씨를 입력한 곳은 B2셀이기 때문에 D2셀을 아무리 더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지운다고 해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글씨를 지우고 다시 입력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B2셀을 클릭하고 상단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을 클릭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아까 B2셀에 써져 있던 내용이 싹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반대로 아까 지금 하신 걸 토대로 똑같이 한번 이번에는 글씨를 입력한다. 그럼 아까처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B2셀을 클릭하고 방금 하신 것과 같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과일 종류 및 맛의 특징. 자, 이렇게 상단 수식 입력줄에 글씨를 쓰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 이렇게 해도 데이터가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제가 아까 글씨 지우는 방법을 B2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지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키보드 맨 상단 펑션 키들 F1, F2, F3, F4 얘네들 중 F2 키를 B2셀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F2를 눌러줍니다. 자, 키보드에서 F2를 눌러주면 알아서 이 글씨 끝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면 백스페이스로 지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해서 글씨를 입력하시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데이터를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실 때에는 왼쪽 상단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보라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저장하는 방법이 한번 저장했던 걸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실 때에는 그냥 저장 버튼을 눌러버리면 덮어쓰기가 돼버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습관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도 실수해서 나도 모르게 저장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내가 수정했던 파일에 그냥 바로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저장하실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름,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해서 저랑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 상단 파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파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 중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보이실 거기 때문에 얘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중 저장하는 위치는 저희 여기 보이시는 찾아보기. 자, 우리가 직접 저장할 위치를 찾으실 거기 때문에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저장하는 위치를 바탕화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탕화면 내가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지정해 주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고 파일의 이름을 엑셀 기초 1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바탕화면 엑셀 기초 1. 자,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 저장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 상단을 확인하셨을 때에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엑셀 기초 1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지금 문서가 저장이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두셨다면 아예 저희가 창을 닫아보고 엑셀을 다시 열어서 확실히 우리가 저장한 문서를 열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 X를 눌러 창을 닫아두시고요. 물론 엑셀 기초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면 더블 클릭해서 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는 방법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엑셀을 열어두도록 하고요. 자, 물론 저처럼 최근 항목에 엑셀 기초 1이 보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최근 항목에 엑셀 기초 1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왼쪽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셨을 때 오른쪽 최근 항목에 엑셀 기초 1도 보이실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 상태에서 문서가 여기 통합 문서 최근 항목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찾아보기를 눌러 직접 내가 원하는 문서를 찾아와서 여실 수도 있으시겠죠. 저는 취소 누를게요. 그리고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저장을 하셨는데 저장할 위치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이래서 아마 지금 내가 저장한 엑셀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처럼 엑셀을 열어놓고 최근 항목을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아까 저장했던 문서를 찾아 클릭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불러오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해서 우선은 앞 시간 데이터도 입력해보고 수정 삭제, 그리고 지금처럼 엑셀을 불러오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신 건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직접 또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동하시는 부분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 첫 시간은 여기 부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